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니체는 말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먼 존재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헤세는 말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노자는 말했다.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지겹게 반복된 문장이 또 있을까? 시대를 불문하고 수많은 성현이 입을 모아 외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상하다. 왜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할 나를 알기 위해 평생을 방황해야 하는 걸까? 그건 어쩌면 우리가 나를 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남을 통해 나를 보는 법을 익힌다. 능력 있어 보여야 하고, 특별해 보여야 하고, 똑똑해 보여야 하고, 힘 있어 보여야 하고,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고, 부족한 게 없어 보여야 한다. 힘없어 보이면 무시당하고, 혼자가 되면 안 되고, 멍청해 보이면 안 된다. 우리는 칭찬과 벌 속에서, 평가와 등급 속에서 타인의 반응에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왔다. 틀에서 벗어나면 소외의 두려움을 배웠고,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아갈수록 특별해 보이는 것으로 그걸 보상하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보는 눈 대신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는 법을 먼저 익혔다. 나는 늘 공허했다. 분명 남들처럼 열심히 살고 있고 해야 할 일을 해내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늘 텅 비어 있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묘하게 불편한 상태. 내 마음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지독한 이질감이 나를 따라다녔다. 대학교 때 정말 하고 싶었던 연극 동아리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뭘 그런 걸 해, 취업하기 좋은 동아리에 들어가야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졸업 후 잠시 멈추고 어디든 다녀와야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면접을 보며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 아닌 면접관들이 좋아할 만한 정답들만 외워서 뱉으며 나 스스로에게 지독한 이질감을 느꼈을 때, 회사에서 마음이 가지 않는 일을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 그래도 워라벨이 좋잖아요 라고 위로했지만 나는 워라벨이 아니라 내 시간 자체를 사랑하고 싶다는 말을 끝내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그저 공감하는 척 했을 때,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길을 잃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그 직감을 외면하며 도돌이표 같은 고민들 속에 갇혀있을 때 그 옷을 벗고 싶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그냥 나로 존재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발리로 떠났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나서 나는 무너졌다. 자유로워할 그곳에서 나는 쉬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소리가 질러댔다. 요가 클래스라도 더 들어야 하지 않을까?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에 돌아가면 뭐라고 말하지? 이 시간을 어떻게 증명하지? 그냥 존재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나 스스로가 허락하지 못했다. 불안했고 수치스러웠다. 자유를 찾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 그래서 글을 썼다. 왜 이러는지,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파고 또 파고 들어갔다. 부모님이 내 선택에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게 볼까봐 무서웠다. 내 선택을 스스로 납득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 같았다. 누군가 허락해줘야만 내가 이 선택을 해도 되는 것 같았다. 파고 들어가다가 결국 하나의 문장에 도착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자꾸 증명하려 했고 설명하려 했고 남들에게 허락받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내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웠던 것이었다. 그 문장을 마주했을 때 나는 한참을 울었다. 초등학교 때 알파벳을 못 읽는 아이에게 매를 들던 선생님을 보면서 점수와 등급으로 끊임없이 평가받던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성공한다는 말을 따른 알파벳을 못 읽는 아이에게 매를 들던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성공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학창시절. 사람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단하는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보게 됐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내가 부족하고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 기준으로 나를 설명할 수 없을 때면 불안해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나를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한심하다는 내 믿음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부모님이 있었다. 내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게 다른 무엇도 아닌 부모님의 시선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명확히 알았다.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볼 그 눈빛, 걱정하면서도 차마 뭐라 말하지 못할 때 감도는 그 불편한 공기, 나를 한심하게 볼까봐, 그리고 내가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나는 늘 도망쳤다.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 놓고 부모님과의 대화는 교묘히 피해왔다. 휴학하지 말라는 말에 알겠다고 해놓고 며칠 뒤 몰래 휴학계를 냈다. 취업하라는 말을 들으며 뒤로는 몰래 호주 비행기 티켓을 사뒀다. 퇴사도 몇 달을 숨겼다. 나는 나답게 살겠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부모님에게는 설명할 수 있는 나, 그럴듯해 보이는 나만 보여주려고 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숨긴 채로 그 모순이 나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 감각을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다. 부모님께 내가 퇴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건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같은 공포와도 같았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과 가슴이 딱딱하게 굳었다. 두려워 죽겠는데도 말하는 게 맞다고 느꼈다. 내 선택을 행동으로 믿어주고 싶었다. 나를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고 싶지 않았다. 갑갑한 갑옷을 벗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퇴사 사실을 부모님께 말했다. 그런데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싱거웠다. 두 분 다 응원한다고 하셨다. 별거 아니었다. 그 순간 알았다.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건 부모님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알았다. 두려움은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었다. 그냥 느낌일 뿐이었다. 온몸으로 온전히 경험하고 느껴주면 풀려나는 것이었다. 내가 그토록 피하고 도망쳤던 그것이 사실은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것이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던진 이 말이 이제야 다르게 들렸다. 이건 철학적인 화두가 아니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다. 나를 모르면 나는 평생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타인의 기준에 맞춰 내가 만든 나의 감옥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건 꿈도 못 꿔. 다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이 말들을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들어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들이 내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를 알게 되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나를 알아간다는 건 결국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었다. 내 결핍을 온전히 마주하고 내 두려움을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 너머에 있다.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 가슴이 설레는 것, 나로서 존재하고 표현하고 확장하며 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나를 들여다본다. 여전히 다 알지 못한다. 여전히 두려울 때도 흔들리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순수하게 무엇을 열망하는지. 나답게 산다는 게 이토록 어려워진 세상에서 나다운 선택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도. 그래서 바란다. 당신의 나다운 선택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는 일이 조금은 덜 무서워지기를. 당신이 순수하게 열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떠올렸을 때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하나요?